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명을 가를 분수령에 서 있는 윤석열, 그를 한번 조명해 보는 시리즈입니다. 1919년도에 가장 획기적인 사람은 누구니 해도 문재인 정권의 가장 무거웠던, 가장 버거웠던, 가장 압력적이었던, 가장 무서웠던, 가장 싫어했던,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문정부가 미워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이름이 광의에 빛날 것인가? 앞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건져내고 있다는, 또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많은 분들의 신념이 공유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나름대로 조명을 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바로 국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그걸 언제 했느냐? 2013년도에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일 때, 그때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중에 항명을 했죠. 이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의 그 의혹 사건 수사에 윗선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당시 윤 총장 그 윗선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따르겠나?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국정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바로 자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직으로 가서 있었는데 국정감사에 지명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오라니까 가야죠. 국가공무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바로 2013년 국정감사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의혹 사건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폭로를 하면서 윤 총장은 윗선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역시 비운의 검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윗선의 압력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그 길을 걷겠다는 그의 의지가 바로 표현되는과 동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같은 날 조국이 말이죠, 재밌게도 아주 우연하게도 자기 트위터에다가 나중에 운명이 그렇게 될 줄을 조국도 몰랐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이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라고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윤석열은 과거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이 사람은 수시로 정치에 간섭하고 마음을 놓고 이 트위터 정치를 한 겁니다. SNS 정치. 서울대학 교수가 그때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들었죠. 그건 장래에 있을 인기몰이의 커다란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 어떻게 조국과 윤석열을 이렇게 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 운명의 그 먼 발치를 보면 바로 이러한, 처음에는 찬사의 길이 조국이 윤석열에 대한 찬사의 글월이 SNS에 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이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국이 트위터에다 올렸거든요.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지난 7월 15일 날 그 부인, 동령 부인한 그 자리, 임명장을 받은 그 자리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많은 찬사를 받았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많은 찬사가 됐겠죠. 왜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편이라도 가감 없이 비리를 갖다가 쳐내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대통령의 말이니 자기의 길하고 원칙적으로 맞았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얼마나 타당하다고 봤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이 사실을 배반한 이 말에 배신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윤석열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마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그대로 지금도 그때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을 우리 편도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우리 편도 과감없이 처리하라고, 비리 있으면 처리하라고, 비리를 처리하는 것일 뿐인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전부 윤석열을 사냥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조국이 나중에 사냥꾼으로 법무장관에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낙마했죠. 그 다음에 추미애라는 소위 추다르크, 추고집, 추고집이라는 그런 무서운 소위 당 집권당 대표를 법무장관으로 사냥꾼으로 내보냈습니다. 포수로 내보냈습니다. 자, 윤석열이 먹잇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냥꾼이 드디어 사냥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재미있다는 웃음이 지어집니다.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알 수 있습니까? 추미애의 소원대로 될지 아니면 추미애의 소원이 좌절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윤석열 이 세 권력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어제는 동조했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에 내사점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 가족들의 그 비리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하고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윤 검찰총장이고, 또 그러자마자 검찰총장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조국 내지 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탁 들고 피켓 속에 뒤에 숨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전투의 상대가 된 거죠. 이슈로서 충돌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때 성역 없는 수사가 거대한 이슈로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의 본질은 적과 동지의 어떤 질서라고 갈파했던 말이죠.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이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앞당겨 왔습니다. 윤석열 검찰하고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검찰개혁의 저항이라는 대결 구도가 이제 국민의 주시 속에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지난 9월 달에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제19의 들불은 감싸고
남의 손톱 및 가시는 손톱째 뽑아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 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무슨 뜻이냐. 윤석열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권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법무장관에게 임명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종의 검찰 구태다. 이렇게 정의를 집권여당에서 내렸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 자기 정권이든 또 윤석열 검찰이든 한쪽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짐과 결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앉아서 당하지만 않겠다고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 의지들이 각각 보이는 게 검찰총장을 직격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지어는 행정관부터 이쪽 민주당 의원들부터 이제 아주 십자포화가 검찰총장에게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드디어 긴급 원총회를 가졌죠. 검찰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조 장관의 검찰인 그 담당 검사를 엄청나게 비판도 하고 SNS에 올리고 난리들이 좌파들이 난 겁니다. 이 조 장관이 또 탁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나 장관입니다. 이래가지고 담당 검사 바꾸라죠. 자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 검사, 부부장 검사에게 전화를 탁 내밀면서 그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장관님 전화합니다. 딱 이러니까 딱 전화 바꾸니까 나 장관입니다. 조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부탁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관이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한국당의 어떤 의원에 의해서 밝혀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검찰이 야당과 아예 내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비난해. 이해찬의 입은 남자는 이해찬이요. 그 입이. 여자는 추미애다 할 정도로 그 두 입은 세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또 터프하기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색깔도 굉장히 원색적인 말들을 두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옴으로써 윤석열은 깊게 모욕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아무 관계 없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국당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갖다가 하는 이해찬 대표의 그런 의미 있는 말을 듣고 내통하고 있다는 건 그런 뜻 아닙니까? 충격에 빠졌죠. 그러나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이라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내 정치 거래를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좌파들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좌파들이 어쩌면 어둠의 세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옛날 주사파 운동권 때 쓰던 그런 그 86년도 7년도의 그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검찰 내 정치 거래를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엄청난 수사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인영 대표는 결국 정치검사하고 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추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편까지도 비리를 엄정히 하라는 얘기를 그대로 비리를 소위 정경심 교수 쪽, 조국 교수 쪽이 지금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기 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사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정치검사입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본질을 갖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동기를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거기서부터 전방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청와대, 드디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야당과 연합한 검찰의 정치적 음모라고 판정을 했는지 규정을 했는지 그런 이상한 단계까지 올라가서 결국 윤석열을 죽이기로 아마 작정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은 국민들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결전을 치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은 수사 의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수호가 불가능하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도 윤석열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보고 간다. 이런 원칙 속에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끝내고 내일 시리즈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시리즈 국가운명을 가를 분수령의 서다 윤석열 그런 시리즈를 내일 네 번째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